게이 PC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51번째 이야기 2부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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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삼식이고요. 네, 저는 한나고요. 저는 매출고요. 저는 로시입니다. 네, 그리고 게스트 두 분. 저는 비비안이고 저는 나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1부에 이어서 제 2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1부에서는 저희가 비비안님과 나비님께 커밍아웃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2부에서는 너에게 가는 길 영화와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이제 다큐 영화라고 네, 해야 다큐 되나? 영화죠. 다큐 영화 이제 주연으로 두 분이서 이제 하셨는데 사실 부모 모임 활동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또 다른 부모님들도 출연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두 분의 가족이 이렇게 주연으로 뽑히게 되셨는지 또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캐스팅 비화. 네, 그렇죠. 캐스팅 비화. 일단 난 돈을 좀 줬다. 뭐 이런 거. 돈을 좀 줬다. 몰래 줬다 감독님한테. 일단 제가 볼 때는 네. 그 영화에서 이렇게 투톤이 나오잖아요. 네네. 네. 좀 화사하고 네. 파스텔 톤으로 비비안님네가 나오고 약간 모노톤으로 나오고 제가 볼 때는 네. 이 되게 판타지 가족이라고 하죠. 그 이런 비비안님 가족과 네. 대조적으로 저희 가족을 캐스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건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비비안님 이제 얘기 좀 해줘. 저는 감독님한테 밥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비리가 아닌가. 밥심. 아니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 제가 네. 그래서 발탁된 건 아닌가. 그게 네네. 촬영을 오셔가지고 낮에 1시에 오시면 저녁까지 촬영을 하시니까 네네. 당연히 배가 고프죠. 네, 그래서 고프시겠죠. 또 저는 네. 집에서 누구를 먹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밥을 해서 참 많이 같이 먹기도 했었고 네네. 그래서 된 거라고 저는 농담처럼 얘기는 하지만 나비님 말씀대로 약간 극명한 약간 대조 때문에 저희가 된 게 아닌가. 나비님은 처음부터 너무 씩씩하신 분이고 저는 처음에 너무 다른 엄마였는데 점점 씩씩해져가는 엄마를 보여주니까 어쨌든 네네. 사람들이 두 종류의 부모를 볼 수 있게 세팅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준이가 애인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발탁이 된 게 아닌가. 아니야 그건 그 전부터 찍었으니까. 아니 근데 찍다가 이렇게 주인공으로 딱 낙점될 때 그때 이제 애인이 생긴 게 아닌가. 감독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여러 부모님들과 네. 인터뷰 생애사 인터뷰도 하고 네네. 그랬는데 이제 비비안님과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서사도 있고 네네. 또 그러니까 무엇보다 본인들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별로 두려움이 없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눈여겨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애사 인터뷰뿐만 아니라 계속 활동들을 찍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좀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이유는 그 자기 표현이 확실하고 네. 여성 서사가 좀 더 매력적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고 네네. 또 자식과의 관계 맺기에 있어서 네. 뭔가 서로 대조적이지만 네. 노력하는 모습. 저기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비안님네는 그 식탁에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네네.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 대면대면한 그렇지만 서로에 대한 네. 어떤 애정이나 그런 마음들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감독님 입장에서는 네.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찍을 때하고는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비비아님을 주인공이라고 할 때 비비아님은 주인공 됐구나 아싸 하셨고 밥 해준 보람 있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나비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글자 그대로 그럼요. 우린 전부 다 n분의 1 주인공이죠.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성격대로 약간 둔하고 모던하기 때문에 영화 가편집본 볼 때까지 저는 그걸 몰랐죠. 진짜요? 가편집본을 보고 감독님 왜 비비안님과 저만 나왔죠? 성소자 부모 모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왜 부모들 중에서 비비안님과 저만 나왔죠? 얼마나 무심한지 아시겠죠. 감독님 분명히 말을 했는데 본인은 그럼 우리 모두는 주인공이죠? 그 GV에서 저 기억나는 게 감독님이 그렇게 자주 갔는데 왜 모르잖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무심함의 끝판왕. 그러게요. 근데 되게 감독님이 센스가 좋으셨던 것 같긴 해요, 진짜로.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했을 때는 되게 비비안님의 가족 같은 모습을 되게 이상적이라고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저는 나비님 가족도 보면서 아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끼리 서로를 이제 아끼는 그런 양상에는 어떤 한 가지 답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영화를 보면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네, 나비님과 한결님이 서로한테 툭툭 던지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깊은 애정이 느껴지고 아 이건 진짜 서로를 정말 생각하지 않으면 저런 말도 할 수 없겠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그 한결님 심사하시기 전에 이제 토닥 안에 앉아서 약간 맞아. 서로 투닥투닥 하시는데 네.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대사가 마치 짠 꽁트처럼 너무 공감 됐어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자식과 엄마나 아빠랑 얘기를 할 때 막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잘 통하고 있는 느낌 맞아. 있잖아요. 그 순간에 서로 공감하고 있고 또 교류하고 있고 약간 감정에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딱 그 순간에 보여서 맞아요. 네, 그런 그렇게 게 너무 보였다니 좋았어요. 참 다행입니다. 근데 한결님도 워낙 말씀 잘하시고 네. 나비님도 네. 잘하시니까 아마 그 네. 씬이 나온 게 아닌가. 막 하는데 이제 한결님 막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고. 근데 일부러 약간 놀리느라고 약간 그러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걸 나비님이. 아셨네요. 네. 그런 게 그 느껴지네요. 반응이 재밌으셔서 네. 그 해줘 이 한- 새끼야. 그게 너무 그러면 이제 한결님이 막 이렇게 몸을 비틀면서 막 이러는데 그 반응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나비님. 맞습니다. 네, 그런 장면들에서 약간 그런 케미가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네. 정말 그래서 울다 웃다 하면서 봤어요. 맞아요. 네, 영화 내내. 감독님이 그런 거를 노리신 것 같기도 해요. 네. 약간 네. 시트콤처럼 두 가족을 다른 결을 가진 두 그쵸. 가족을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다큐 영화가 자칫 지루할 수 있지만 네.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네, 그런 네. 게 아닌가. 네. 저는 주인공이 돼서 아주 즐거웠어요. 근데 저는 카메라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다큐 영화를 찍는데 카메라를 한 6시간을 이렇게 세워두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질문을 하시면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 영화에서 나온 나레이션 네, 부분들이 네. 대부분 그 인터뷰에서 나온 말들이니까. 근데 그 6시간을 하는데도 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메라를 보고 뭔가 내 얘기를 하는데 아까 나비님 얘기했듯이 솔직하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두렵지 않고 네, 근데 저를 드러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작업이 즐거운 근데 그거를 감독님이 캐치하신 게 아닌가. 너무 편해 보이셨어요. 인터뷰 그쵸, 하시는 그쵸. 영상이나. 네. 그러니까요. 네. 감독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할 것 같고 뭔가를 잘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예. 자기 표현을 잘 한다는 것은 네. 자신에 대해서 그만큼 당당하다는 거거든요. 당당하지 않은 것이 나쁠 것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당당하지 않은 모습에 대한 어떤 서사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사람들이 당당한 모습을 볼 때 어떤 힘을 얻거나 매력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귀감이 될 수 있죠. 네. 그 너에게 가는 길에 너가 사실은 뭐 퀴어인 자식에게 가는 길로도 였지만 지금 나오신 어머님들 본인에게 가는 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게 이름을 지었다고도 들었고요. 그리고 뭐 처음 보면 퀴어 영화, 두 번째 보면 뭐 여성 영화, 그 뭐였죠? 세 번째 보면 가족 영화, 네 번째 영화. 보면 인생 영화 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제가 진짜 여러 번을 보니까 느낀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렇죠. 여러 번을 봤거든요. 네네. 개봉하기 전에. 그 근데- 다른 게 보이고 다른 맞아요. 게 느껴지는. 맞아요. 볼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처음 그랬어요. 볼 때는 거의 막 울면서 저랑 똑같으시네요.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저도 이제 같이 또 두 번째 봤는 애인이랑 그때 보니까 조금 또 다른 게 보이고 그렇죠. 맞아요. 예. 다르게 느껴지고 같은 장면이어도 네. 그랬습니다. 맞아요. 영화가 다큐라고 뭐 이렇게 하나로 얘기를 하지만 보는 분들이 또 다 이렇게 봐. 물론 이 영화를 보는 매니아층들이 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기도 하지만 네. 영화가 그렇게 뭐 작품성에 있어서 크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다양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영화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저희도 실은 영화 보고 우리는 우리 영화니까 네. 우리가 나온 영화니까 네.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정말 뭐 여성 영화, 가족 영화, 퀴어 영화, 뭐 인생 영화 여러 각도로 네. 볼 수, 그리고 저희도 몰랐던 것들을 네. 다른 그 관객들이 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다시 보게 됐어요. GV 다니시면서 네, 그런 얘기 그쵸. 들으신 거죠. 그리고 뭐 트위터에서도 네. 그래서 각각 사람들은 자기 시선으로만 보는데 네. 여러 가지 시선으로 보는 것을 같이 느끼고 보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저희 이제 배우도 있고 저기 감독 그리고 제작사 네. 또 배급사가 있지만 네. 정말 관객이 영화를 완성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되었어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그만큼 삶이 풍요로워졌다 할까? 저희도 되게 네. 그런 부분이 행복하고 기쁘죠. 활동을 하시면서 얻게 된 약간 또 보석 같은 순간들. 네, 맞습니다. 그럼요. 예. 네. 하고 뭐 영화를 보러 가면 진짜 처음엔 한 7, 8번 가더니 요즘 11번 보신 분도 나타났어요. 와, GV 때마다 저보다 더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지연 배우보다 더 많이. 네, 정말 깜짝 놀라서 네. 제가 어느 순간에 눈이 흔들렸다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내가 오 디테일이 살아있다. 진짜. 사생팬 생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우 감사하죠. 근데 사생팬까지는 진짜 GV를 다니면 선물도 막 주시고 네. 막 네. 힘내라고 막 그런 비타민 음료 뭐 이런 네. 거 차 세트 주시고 막 음. 되게 그런 거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배우놀이 너무 우리 즐긴다. 정말 찐팬들이 생겨가지고 저희끼리 배우놀이 하고 있어 우리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제목도 네. 감독님 말씀처럼 그 자식에게 가는 길이기도 네. 하고 네. 자식을 통해서 좋은 어른,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에게 네. 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맞아요. 한 걸음 다가가는 길이라는 그런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들이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제목이 또 이렇게 명사는 조금 한정적이고 닫혀 있지만 동사는 좀 열려 있고 움직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네. 길이라는 것 그리고 가는이라는 이런 동사가 들어가는 이 제목이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네.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애정이 계속 새록새록 생기는 네. 그런 제목이자 영화인 것 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작품일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출연하시면서 이제 두 분의 삶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어떤 점일까요?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GV를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진짜 찐팬들이 만들어졌다는 그냥 그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오시던 낯익은 분들이 자꾸 보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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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연예인이 되면 이런 기분인가. 아 그리고 저희가 GV 가니까 이것도 피켓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오신 아, 분들 있어요. 진짜요? 나비 맞아. 비안. 와. 뭐 그런 것도 들고 오시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영화 때문에 내 인생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예준이가 지금 군대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카톡으로 엄마가 너 때문에 정말 별의 별 일을 다 겪고 너무 감사하다. 엄마가 언제 이렇게 배우가 돼보겠니? 근데 엄마는 너무 즐겁다. 막 이랬더니 네. 안 힘드냐고 해서 진짜 하나도 안 힘들고 되게 즐겁고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되게 호감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그게 이제 느껴져요. 느껴져서 진짜 그래서 GV를 사실 저희는 많이 다니고 12월 말까지 GV를 열심히 하다가 1월에 이제 영화가 다 내렸거든요. 극장에서. 네네네네.
며칠 쉬니까 네. 되게 공허하더라고요. 후유증에 시달리시는군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래서 우울증 걸리나? 계속 관심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 계속 관심 받고 사랑받아야 그쵸. 되는데. 그 예주님이 그 관심을 받기를 좋아하시는 그 성격이 맞아요. 딱 비비안님한테서 물려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관종력 유전. 네, 네, 네. 그 예준이가 관종이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원조였다. 내 거였다. 네. 그거 내 거였다. 제가 줬더라고요. 예준이한테. 영화가 일부 아직도 하고 있죠. 아트나인에서. 네네. 아트나인에서 그래서 이제 GV가 워낙 저희는 네, 네. 잘 되니까 그 극장에서도 GV를 자꾸 잡아주시는구나. 하면서 관객을 모으는 거를 하고 있고 네. 또 단체 관람도 네, 끊임없이 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네. 단체 관람 하시고 GV까지. 네. 그래서 지방 일정도 잡혀 있고. 네. 오늘도 지금 녹음 끝나고 바로 끝나고. 또 가셔야 된다고 네네 그러셔서. 그렇죠. 저녁도 GV가 있어가지고 연예인. 주말에는 대부분 좀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연예인의 스케줄, 삶이다. 연예인. 아니에요. 12월에 비하면 너무 스케줄이 한가하다니까요. 여러분 좀 많이 좀 불러주세요. 네. 듣고 많이 계시는- 불러주세요. 듣고 계신 제발. 관계자분들 네, 단체 관람 열려 있으니까 네. 연분홍 치마로 저희가 연락 가서 주시면- 최선을 다할게요. 네. 그럼 나비님은 어떤 지점이 제일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저는 영화 나오기 전에도 실은 뭐 언론이나 이런 매체에 많이 노출돼 있는 상태라 네, 네. 영화 나오고 나서 뭐 그런 부분들보다도 제가 제일 컸던 건 제가 느끼기에 컸던 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GV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시선 그런 것들이 저는 상상 이상으로 사람들은 뭔가 연결되는 걸 원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네, 네.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또 GV에서 나오는 질문 중에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시 생각할 만한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 생생하게 영화 이후의 삶, 그 영화를 찍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사람, 실은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만 네. 그건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네. 보이지 않지만 집약되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영화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했고 그 질문들을 통해서 제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된 거죠. 영화 속에서도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실은 비비안님 말씀하셨듯이 몇 시간씩 인터뷰를 하면 지칠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게 어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제가 살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의 모습만 보이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거대한 빙산이 내 마음 안에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 질문을 통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구나. 같은 질문을 몇 년에 걸쳐서 또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질문은 같지만 그 대답을 하는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영화 출연을 했던 것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큰 성장의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GV를 통해서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트위터에서 많이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네. 제 인생을 좀 달리 생각해 본 부분들이 저는 컸어요. 감사한 일이죠. 참.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아까 지나가듯이 말씀하셨지만 50회 정도를 GV를 진행을 하셨는데 하시면서 가장 되게 인상적이었던 질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기억에 남는 질문? 저는 그거였어요. 네. 정치하는 엄마들 그쪽 모임에 가서 질문을 받았는데 네. 이제 스위스 존엄사 얘기가 나오죠. 네네. 네, 그때 영화 어떤 중간에 마음이었느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억지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 부모로서 너무 자식한테 할 일이 아닌 것 같았고 자식이 정말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결국은 뭐 영화에서 나왔지만 그런 슬픈 선택을 하겠죠. 그 선택의 과정이 아프거나 외로울 건데 그렇지 않게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나는 그거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제가 돌아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이런 것 같은 거.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존중할게.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시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너를 존중을 한다면 그 선택까지도 받아들여야겠다. 받아들이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돌아와서 생각했던 거 그거였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썩 맞춤하거나 네. 그런 답변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해주신 분께 정말 감사하고 질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거구나. 그런 게 진행되면서 완성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로도 저도 자주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하죠. 그리고 다른 분에게도 그런 질문을 듣고 싶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장면이 저도 사실 눈물 버튼이라고 하는 두 번을 봤지만 그 장면 항상 울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비님께서 그 앞에서는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헤아릴 수 없으니 네 앞에서는 내가 안 울겠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안 우시더라고요. 비비안님과 대조적으로 안 우시는 장면을 그건 보면서 부모의 이기심이지 이러면서 그러시다가 절대 안 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존엄사 그 부분 얘기를 하실 때는 또 울먹울먹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그 감정이란 게 참 어떤 마음이실까 저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런 감정 저는 뭐 그것까지 다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저도 비슷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을 하는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까? 그렇죠. 네, 그런 게 생각이 돼서. 저도 나빈이 그 장면 보면서 저게 진짜 사랑의 어떤 탑 오브 사랑이구나. 맞아요. 정말 최꼭대기에 있는 그 의미는 존중이구나. 네. 누구든지 뭐 자식이든 부부든 뭐 서로 애인이든 그러니까 존중해주는 게 정말 사랑이구나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저도 진짜 제일 많이 운 장면이긴 해요. 약간 그 분위기 바꿔서 갑자기 뭉클해졌어. 네. 아니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이 있었어요. 예준이와 성준 씨가 출연을 할 때 걱정이 안 됐냐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걱정이 있었나요? 네 이랬더니 아니 저렇게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젊으니까. 그쵸. 영원히 근데 영화는 영원히 남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마로서 걱정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정말 뒤통수 맞은 듯이 그러네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두 분이 거예요. 헤어질 영화를 거라는 그런 게 헤어질 아니라.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헤어지는 그랬을 때 내가 우리 어떤 예준이에 기분이 대한 아, 걱정. 제가 아니라 예준님에 대한 그렇죠. 예준이가 어쨌든 영화는 남는 거니까 나중에 어쨌든 예준이가 만약에 헤어졌을 때는 그걸 보면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걱정을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안? 저는 한 번도 걱정을 안 했네요. 근데 좀 궁금한 예준님, 성준님도 다 출연에 동의하고 나오신 네,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그 질문하신 분은 그치, 약간 어머니로서. 저거죠. 예,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인생에 대한 걱정인 거죠. 왜 안 왔는지 그 이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그래서 긍정적이셔서. 그 순간에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거를 상상해 본 적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떠오르는 지금 제 느낌은 네. 저는 사실 이 영화가 더 중요했고 이 영화가 성공을 하려면 너네가 좀 나와야 되겠고 나중에 헤어지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나중에 말든가 없고 그건 나는 너네 주연이고 일이고 너희는 조연이니까. 그렇지 내가 주연이니까 영화는 흥해야 하고 그러려면 너희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내가 주연이다. 내 영화를 위해서 너희의 앞날 그런 건 상관이 없다. 앞날 따위는 관심 없다. 한복 입고 데이트 좀 하고 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디렉팅을 하진 다큐는 않았지만. 디테일하게 연출하지 않아요. 예. 그건 지네끼리 좋아서 데이트한 건데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다른 엄마랑 다른가? 내가 더 중요한가? 아까 저한테 농담처럼 자기 애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았어요. 한 번도 그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 한 번도 걱정을 안 하고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흥미롭네요. 나비님이 굉장히 놀라셨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아니, 사실 주변에 이제 저희랑 같은 지향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 부분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혹시라도 저러다가 끝나거나 이랬을 때 본인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 그랬는데 두 분이 그럴 거란 생각은 잘 안 들게 되게 이쁘게 또 사랑하는 게 하지만, 나오잖아요. 네. 하지만 사람 이제 일이. 그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그걸 맞아요. 뭐 다른 사람들이 맞아요. 보고 네. 거기다 입을 한 번 더 대는 것이 그렇죠. 뭐
별로 운동하지 않다. 근데 예준이랑 이거에 대해서 그때 휴가 나왔을 때 잠깐 얘기를 했어요. 네. 예준아, 엄마는 왜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까? 미래에 대해서 왜 상상하지 않을까? 했더니 자기도 그렇대요. 그래서 예준이랑 저랑 MBTI가 똑같거든요. 멋대로 복사 붙여놓기 ESFP? 이렇게 하셨구나. ESFP는 네. 현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현재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옛날 일도 기억 못하지? 이러면서 미래도 걱정 안 하지? 그게 우리야. 현재가 재밌어야 되고 현재 만족하면 되니까 크게 그거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나 봐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머릿속에 꽃밭. 머릿속에 꽃밭. 항상 예준이를 보면서 저를 보듯이 그래 현재를 재밌게 살면 그쵸. 되지. 가장 행복한 사람의 유형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우울증도 절대 안 걸린대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되면은 뭐 그때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때 현재 살고 있는 본인이 해결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에게 그 맡기는 포인트죠. 거지. 미래에 내가 알아서 미래 하겠지. 나에게 이제 짐을 던지고 즐겁게 살면 되죠. 고통은 그때. 뭐 잘 지내는 것도 좋지만 잘 뭐 지내다가 헤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정도면 두 분도 신경 안 쓰실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그때는 사랑했어 이러면서 맞아요. 그렇죠. 약간, 꼭 지나고 나서 과거의 연애사나 어떤 혹은 실패라고 부를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부끄러워하거나 그 좀 찝찝해하거나 그런 것도 네.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네. 거예요. 그것도 자기 어떤 개인 히스토리의 큰 장르고 멋진 일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항상 행복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인생이.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면 두 분이 뽑으시기에 가장 명장면인 장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본인 거 남의 거.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하나씩 꼽아주세요. 네. 네 아. 부분에서 남의 거. 명장면. 제 거는 사실 캐나다 네. 프라이드 축제에 일부에서 예준이가 나오는 장면. 예준이가 네네. 너무 막 끼스럽게 다니잖아요. 정말 끼스러운 저 끼를 어떻게 쟤는 감추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게 진짜 표출이 막 되더라고요. 네, 그 맞아요. 어릴 적 비디오에서 춤추는 모습 맞아요. 같이. 딱 그 예, 모습처럼 행복하게 나오시더라고요.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초등학교 이후로 못 보던 그쵸. 모습인데 어릴 때는 진짜 늘 몸을 베베꼬는 네네. 게 아주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예준이를 보면서 되게 흡족했어요. 저게 저 예준이의 진짜 모습인데. 모습을 예, 그러니까 어릴 보이는 때도 걸 되게 보고 싶고. 흡족했는데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되게 어둡게 보내면서 전혀 안 보이다가 네. 사실은 커밍아웃 하고 나서 예준이가 지보이스를 또 해가지고 네, 맞아요. 커밍아웃을 6월에 하고 10월에 제가 지보이스 공연을 또 보러 간 거예요. 그때 또 공연 내내 울면서 또 그걸 본 거죠. 왜냐면 지보이스 공연도 엄청 끼를 엄청 맞아요. 발휘를 많이 하잖아요. 되게 행복한 노래가 제일 많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웃고 막 춤추고 노래하는데 네. 지민님하고 저는 폭폭 눈물. 이제서야 너의 모습을 찾은 그렇죠. 아들이. 제가 저거를 숨기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쟤는 음. 저렇게 살고 싶은 아이였는데 눈물이 또 눈물이 핑 도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캐나다 퍼레이드에 가서 또 그 모습을 보니까 아 그래 예준이는 정말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아이인데 한국에서 저것도 못하고 근데 캐나다에서는 정말 예준이가 막 그렇게 끼스럽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도 게이분들 엄청 많이 네, 나오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좀 같이 환호하고 막 하니까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예, 맞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하고 나비님 씬도 사실은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한결님의 그 바닷가 씬 너무 맞아요. 자유로워 보이고 맞아요. 행복해 보이고 막 그냥 한결님 그 자체로 네, 나는 맞아요. 나다 약간 네, 이런 걸 맞아요. 막 보여주는 그래서 그 결은 비슷한데 그 당사자들의 어떤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들 네, 때문에 달라서.
그 두 가지를 저는 꼽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네. 그 장면 보면서 되게 진짜. 좋았어요. 예, 예. 일종의 해방감 같은 것도 좀 그렇죠. 느껴지고. 예, 그 햇살이 막 비치는 네네. 바닷가도 너무 좋고 그걸 바라보는 나비님의 그 그윽한 눈빛이 있어요. 약간 맞아요. 그 수의 눈빛이 있어요. 수의 눈빛. 저희가 군산의 수혜라고 엄청 놀리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가 군산에 GV를 하러 갔더니 네네. 나비님의 오래된 친구들이 네. 저를 되게 비웃으면서 네. 우리 나비가 영화에서는 비비안님에게 좀 미모가 조금 따라잡지 못했지만 네. 얘가 군산의 수혜였다고요. 분위기만. 근데 절대 입을 열면 안 된대요. 입을 꾹 다물고 까만 목폴라를 입고 지그시 이러고 있으면 수혜요. 군산의 수혜. 수혜 느낌 아시나요? 혹시? 알죠. 아, 또 다 연식이 네. 있으시구나. 수혜 알죠. 요즘 애들은 수혜를 몰라요. 저희 다 30대여가지고 아, 네네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나비님의 그 그윽한 있어요. 눈빛이 있어요. 있어. 입을 그러네. 다물었을 때. 그래서 그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네. 입 열면 맨날 욕만 하고. 해줘 이 새끼야. 저는 그런 장면이 조금 영화 보니까 좀 느껴졌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성격이 나오는 게 프리허그 할 때 네. 아. 비비안님은 안고 토닥토닥 네네.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안고 이렇게 토닥토닥 하다가 밀어내더라고요. 자, 다음. 우리 비비안님과 저희 성격이 나오. 나비님은 그거 되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내가 이런단 말이야. 해치우듯이 야탁함. 그 막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바로 다음 사람 나비님은 이렇게 그렇죠. 실적이 중요하죠. 한 명이라도 더 해야 한다. 그렇죠. 기다리고 막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뭐 제 모습은 저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부모가 나의 뿌리가 아니다. 나의 뿌리는 나 자신이다. 그거를 했던 것들이 물론 많이 여러분 사람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저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부모에 대한 얘기였지만 네네.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동안 알아왔던 것들에 대한 뭐 가치관에 대한 네네. 전복적인 또 교란 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다시금. 맞아요. 그 부분에서 얼굴이 굉장히 빛나셨어요. 그 대사 맞아요. 나올 때 네, 네, 네. 조명을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효과를 하이라이트 좀 더 이렇게. 예, 예, 예. 얼굴이 되게 빛나시고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 편집과 조명이 어떤 저기 아닐까요? 감독님이 일부러 이렇게 후광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실 수.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좀 괴를 같이 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부모와 뭐 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맞아요. 그 저희가 부모 모임에 와서 보니까 네. 왜 이렇게 당사자들이 부모 때문에 고통스러워할까? 음. 단순히 나를 지지해주는 친한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서 슬퍼가 아니라 어떤 뿌리 깊은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영화를 찍으면서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부모가 뭐 네. 친밀한 사람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친구가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우지 않잖아요. 네. 조금 상처는 입겠지만 네네. 인간관계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에게서 그것은 굉장히 끊어내지 못하는 강인한 어떤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네. 또 가부장을 떠나서 사회에서 순종하고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네. 그게 뭐 상사든 부모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생활이라고 네네. 하는 것에서 어긋나면 내 삶의 존재가 뿌리 뽑혀나가지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우리가 키워졌잖아요. 아, 네, 그렇죠. 이건 뭔가 아니구나 해서 부모를 이제 최윤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부모를 죽여라까지 이렇게 물론 상징적인 얘기지만 네네네네. 뭐 불교에서 네. 수행을 하면서 부처를 죽여라 네네. 라고 하는 것처럼 되게 상징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고정관념 그리고 나이가 꼭 신봉해야 하고 믿었고 가지고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에 이게 꼭 그래야만 하나? 거기서 비롯되는 얼마나 많은 불행과 네. 그런 어떤 약탈? 그런 것들이 비롯되는가. 네. 그렇더라면 뭔가 달리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전복적이고 교란적인 그런 사고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부모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뿌리박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생각을 해보면 나의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이 나이쯤 되니까 느끼는 게 너는 왜 결혼 안 하냐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지만 거기에 함축된 의미는
너가 결혼을 해서 우리의 면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의미도 충분히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게이라는 거를 밝혀서 이분들한테 실망을 드리면 어떡하나 라는 게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부모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 부모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재생산 네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거 재생산, 네. 그리고 뭐 국가적으로 필요한 거 이런 거 뭐 충성 효도 뭐 우애 화목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진짜 미덕일까? 그건 어떤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네.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이제 새삼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네. 자신이 온전히 서고 네. 온전히 선 그 개인들이 네. 모여서 연대해서 뭔가를 이루는 게 중요한데 자칫 개인을 내세우면 개인만 좋다는 거야 라는 말로 덮어버리잖아요. 아, 말을 그쵸. 못 꺼내게 네, 표현을 맞아요. 못하게.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얘기를 좀 할 때가 되었다. 이건 단순히 부모 뭐 뿌리라는 그 생각이 퀘션 마크를 떠나서 네. 한번 그런 세계관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도 근데 확실히 그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좀 고민이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기보다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사회가 뭐 예를 들면 부모라면은 당연히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이라면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모습들이 그냥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던 그런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질서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 구성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그 구성원들이 그 질서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오면은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해 주신 걸 좀 듣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지. 그 질서는 많은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힘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이 합의해서 과연 이런 것인가.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소수는 불행해져도 되나. 그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다시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결국엔 본질은 개인이 개인으로서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온전히 존재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연대하고 거기에서 합의하고 설득력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다수의 힘으로 개인이 좀 뭐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닌 것이고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시끄럽거나 논란이 되어도 네. 그것을 안고 가는 게 제대로 된 사회죠. 조용하고 뭐 빨리 나가기 위해서 개인은 조용히 해라. 소수는 네. 입을 다물어라. 네. 이건 굉장히 폭압적인 거죠. 그렇죠. 너무 전근대적인 그쵸. 사고죠. 네.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네. 조금 바꾸기 위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좀 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그 지금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2014년에 네. 한 두세 분의 어머님이 네. 자조 모임으로 자조 시작하신 모임. 걸로 네. 알고 있고 네. 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2016년에 나비님 2017년에 조인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합니다. 근데 네네. 그건 약간 집단 상담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한 20명 정도까지만 인원 제한을 해서 네네. 신청 폼이 빨리 닫힙니다. 열렸다가 혹시 며칠에 열리는지 알 수 있나요?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달 공지가 딱 뜨는구나. 딱 그 달이 바뀌면 뜨지 않을까 아. 싶긴 한데 저도 실무자가 하는 네. 일이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면서 당사자도 오시고 네. 부모님도 오시고 혹은 가족 LI, 친구, 뭐 혹은 의료진들도 많이 오세요. 지금 성소수자 의료연구회라고 준비 모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서울대, 고대 이런 데서 젠더 클리닉이나 혹은 맞아요.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건강 관련한 어떤 수업도 생기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시작하면서 네네. 의료인 그 준비 연구회가 준비되고 있고 지금 그분들이 소통을 계속 하고 세미나 같은 걸 계속 진짜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제 20 며칠 날 또 한다고 했는데 줌으로 주로 하시긴 하는데 네. 저희 모임에 이제 자주 오시면서
얘기를 많이 들어가시고 실제 사례들을 좀 들으시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랑 굉장히 소통 많이 하고 지내고 있고 그리고 종교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네네.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최근에 또 저희가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저희 그 부모님들 중에 또 다양한 종교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그 종교 단체들을 단체. 다 공략하신 거죠. 어. 그래서 막 수녀회에서 단체 관람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수녀님들이 진짜 많이 오시고 저희 시사회 할 때도 한 관에 관을 5개인가 6개 빌렸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꽉 채울 수 없어서 네네네. 많이 빌렸고 네. 저희가 무대 인사를 다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더니 1열에 스님들 쫙 스님들. 2열에 수녀님들 쫙 종교 되게 대통. 되게 진기한 풍경이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그 이제 거기는 종교인 분들만 뭐 그 뒤에는 네네네. 목사님들도 계시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종교인 분들도 이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어떻게 종교가 사랑과 포용의 종교여야 하는데 네. 어떤 몇몇 힘센 지도자들 때문에 이게 네네. 굉장히 혐오하는 세력으로 비춰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해하시면서 그쵸. 안타까워하시는. 바꿔야 네. 한다고 안에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 봐요. 네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알기 위해서 네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네. 연대하려고 이제 오시는 분들 많으시고 해서 너무 훌륭하시네요. 예,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서울키퍼가 딱 끝나면 그때 최대로 한 80명까지도 왔었어요. 와, 아니 근데 그 인원이 다 수용이 되나요? 그래서 공간? 그때도 막 그냥 돌아가셨어요. 수용이 안 아, 돼가지고 한 아이고. 5, 60명까지는 막 그때 따닥따닥 붙어서 이렇게 앉으면 그 좁은 그 회의실에 앉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해부터는 대관을 했어요. 여름에만. 큰 여름에만. 데를. 그렇죠. 여름에 또 7, 더- 8월에는 분명히 사람이 너무 많이 온다. 그래서 음. 대관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네. 격달로 열리기도 하고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마스크 쓰고 20명 정도만 딱 해서 마스크 안 내리고 그냥 한 3시간 정도 집단 상담하거든요. 네네네. 그게 사실은 주요 사업이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독립된 단체로 나왔어요. 원래는 행성인 안에 네, 행성인 안에 모모모임 있었는데. 팀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3년 전에 독립된 단체로 나와가지고 네. 후원 회원도 받고 있고 네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후원 회원의 힘으로 네.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단체가. 네. 네, 근데 영화 때문에 후원 회원도 좀 많이 늘고 예. 다행이다. 그래서 상근자도 네. 저희가 지금 1명 쓰고 있거든요. 상근하시는 네, 활동하시는 네. 분 한 분 계시고 운영위원 나비님하고 저하고 이제 오래 했으니까 운영위원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죠. 네.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기 모임 외에도 네. 저희 무지개 티타임이라고 네. 전문가들 모시고 뭐 상담이나 아니면은 뭐 퀴어 관련 이슈나 이런 것들을 또 그 교수님이나 뭐 그 분야의 이제 네네네. 전문가이신 분들 불러서 네, 네. 모셔서 이제 얘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요. 또 트랜스젠더 부모 모임이 따로 있어요. 네네. 트임이라고 네. 2달에 한 번씩 트임 모임을 별도로 좀 진행하고 있고 뭐 커밍아웃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 같은 운영위원들은 뭐 한 달에 2번, 3번 이렇게 주말에 계속 이용해서 하고 있고 1박 2일 워크샵 같은 경우에도 네네. 이동을 해서 전국에서 모여서 이제 워크샵을 하면 네. 1시부터 밤 10시까지 빡세게 교육, 회의 그, 하고 이제 그때야 겨우 마무리하고 네. 쥐풀이하면 한 4시까지 한 서너 시간 자고 다음 날 또 오전에 또 있습니다. 또, 와. 일정이 네. 워크샵하고 진짜 워크숍이네요. 진짜. 이렇게 빡세게 좀 뭐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할 일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 당사자와 또 그러니까 당사자 아닌 엘라이와의 중간 영역에서 저희는 양쪽의 성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할 수 있는 게 많고 똑같은 말도 네. 누가 하느냐, 언제 네. 하느냐, 어느 장소에 하느냐 다 다르잖아요. 네. 똑같은 말도 저희 성소수자 부모가 또 하는 말은 다르더라고요. 받아들이는 부분이. 네.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동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언론 인터뷰도 많이 했고요. 네. 최근에도 뭐 코리아 타임즈나 AFP 그런 네네. 쪽에서도 이제 언론 제안이 들어오고 뭐 숱하게 언론 저기를 많이 했지만 네네. 그 계속해서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점점 활동 영역이 좀 늘어나고 있고 네네. 저희 실무자가 되게 혼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부모님들이 전에보다는 조금씩 해주실 분들이 늘고 그 부모 모임을 하면서 네. 실은 이제 외국에 계시는 네.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과도 좀 교류가 있고 이렇게 네네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단체 인권 교육 같은 것도 네네. 의뢰 들어오면 나가서 하고. 음.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부모님들 저희 카톡방에 지금 부모님들이 한 130분 와. 함께 모여 계시거든요. 네. 이제 네네. 저희 모임에 오시면 의사를 물어서 함께 하시겠냐고. 그러면 이제 거기가 이제 정보 교환의 장인 거죠. 예, 이제 저희가 계속 뭔가 기사 같은 것도 올리고 좋은 책도 올려드리고 네네네네. 하면서 하고 부모님들 아까 티타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드려요. 기초부터. 네, 기초부터 이제 그때는 부모님들만 모시죠. 당사자 말고. 네네네. 그러면 기초 교육부터 성별, 정체성, 지향, 젠더 표현 이렇게 진짜 PPT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저희도 이제 다 거쳤지만 네. 계속 지속적으로 네. 접하다 보면 당연히 네. 바뀌고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거든요. 네네. 지금 작년에 사실 활동을 거의 못했는데 네네. 근데 그래서 제가 바뀐 거를 보면 새로 오시는 부모님들이 저처럼 울지 않더라고요. 준비를 하고 오시는 찾아보고. 경우가. 이미 다 어쨌든 아. 내용은 다 알고 오시고 네. 조금 한 2% 부족해서 오시는 그래서 실제로 네. 어떤 나와 같은 부모를 그냥 만나고 뭔가 네네.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오시지 저처럼 아무것도 몰라서 와서 오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고 네. 그리고 많은 트랜스젠더 활동을 뭐 성확정 수술 위한 의료 가이드북도 작년에 저희가 네네. 지원을 또 받아가지고 와.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또 트랜스젠더 분들은 다 보실 수 있고 저희 홈페이지 가면 다 PDF 네네. 다운이 되니까 네. 보시고 뭐 네. 그러니까 정보도 다 알고 심정적으로 다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네. 조금 더 알고 싶어서 네.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음. 그 게이나 레즈비언 부모는 한물 같다. 네.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이제는 트랜스젠더가 대세다. 대세다. 트랜스젠더도 그냥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젠더 폴로이라든가 뭐 논바이너리. 논바이너리라든가 그런 젠더 퀴어 이제 많이 말씀하시고 네. 난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얘기한다. 뭐 에이섹슈얼 또 에이젠더 네. 이런 부분도 많이 알고 오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서 오시고 네. 다른 사회 활동 하시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이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첫 모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네요. 네, 저희가 분위기가 진짜 바뀌어요. 저희가 그 방송 이거 처음 시작할 때가 이제 2018년, 17년 말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정보가 없었어요. 한국에도.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고 부모 모임에서도 뭐가 나오고 뭐 행성인에서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서 그렇죠.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죠. 이제 핑크 산업이 대세다. 그리고 퀴어 인권이 인권의 네. 블루오션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올해는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핑크 산업 박람회, 너무 좋다. 직업 박람회 막 이런 거 특히나 한국에서는 진짜. 필요한 필요하죠. 방향이고. 제가 캐나다 갔더니 거기 진짜 큰 회사들 다 그쵸. 스폰서더라고요. 네네네. 그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엄청 맞아요. 돈을 쓰고 네. 그 성소수자들 우리는 친화 기업이라는 걸 엄청 네, 내세우면서 네, 맞아요. 홍보를 엄청 하더라고요. 당사자들이 그런 걸 하면 날 것 그대로 공격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부모들이 조금 하면 네. 조금 부드러울 수도 있고 또 네네네. 막 이게 뭐 퀴어 퍼레이드에서도 니네가 이러고 다니는 건 부모가 아니야? 뭐 이런 빠그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막 부모 여기 있다. 맞아요. 내 자식 퀴어, 어쩔 거야. 막 이런 저기를 하는 것처럼 네. 박람회도 우리가 필요해서 온다는데 니네가 어쩔 거야. 우리 자식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맞아. 아 실제로 작년에 진짜 애플에서 연락 와가지고 네네. 애플에서 스토어. 애플 스토어에서 코리아에서. 일하실 분을 이제 우리 단체랑 연계해서 뭔가 설명회 네네. 취업 설명회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줌으로 진행을 한 적이 와. 있습니다. 예. 거기 기업의 기조가 어쨌든 그 그러네. 본사의 그런 그렇죠. 가치관 그렇죠. 같은 거를 교육을 네, 시켜주신 그래서 거죠, 그 같이. 직원들이 거기 오픈리 퀴어도 또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분도 나와서 네. 얘기하고 우리 회사는 이렇고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혼 웨딩 업체 같은 경우에도 네. 퀴어 웨딩 네네. 자기네가 뭐 본인들이 잘 할 수 있다 완전- 이런 것들을 완전 얘기하니까 블루오션이죠. 네네. 먼저 어필을 하기도 하나요? 웨딩 네네, 업체에서? 그렇죠. 설명회 같은 걸 열어주시죠. 음. 장소만 그래서 곧 해주면. 이제 쫙 퍼져 나갈 걸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레즈비언 결혼식을 한번 갔었거든요. 네네. 최근에 네. 굉장히 사람들 많이 오시고 양쪽 부모님들은 안 오셨지만 그 은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꽤 긴 시간 뭐 축하해 주시고 축사해 주시고 하셨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왔고 웨딩 업체에서 정말 성대하게 정말 해주고 좋아져. 있는데요. 드레스값 2배 들잖아요. 맞아. 스드메가 두 얼마나 배. 스드메가 2배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뭐 기업에서 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친화적인 것들, 이를테면 뭐 카스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맞아요. 했었죠. 네. 몰렸다가 근데 본사는 뭐 비난을 딴소리를 받고 했지만 또 뭐 말을 바꾸긴 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뭐 기업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제안이 오면 저희가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조금 네. 한 발 더 나아갈 수도 있겠죠. 네. 바뀌고 확실히 있네요. 경험들이 또 있으셔서 부모님들은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제안들이 왔을 때 한번 뭐 정말 나쁜 거는 또 한번 걸러주실 수도 있고. 이 우리가 가만히 있고 다른 사회나 그런 데서 좀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네. 보다 조금 바뀌어서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거나 이 바꾸자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죠. 네. 사람들의 인식은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제도나 이런 것들이 아직 너무 네. 느리게 따라오는 것 같아서 네. 좀 그렇죠. 안타깝네요. 네. 자꾸 합의가 안 됐다고만 하고 자리 뭐 오해를 푸는 자리를 자꾸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15년 동안 엄청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한 뭐 88% 가까이 차별금지법을 네. 제정하는 걸 찬성한다고 하는 건 네. 15년 가까이 그런 그쵸, 어떤 것들이 노력을 쌓였기 했으니까. 때문에 네. 하고 임계점이 있다고 거의 다 다가왔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언제까지 미룰 수는 네, 없다라는 그쵸. 생각. 지금까지 미뤄왔다고 해서 앞으로 미룬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이제 미뤄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게 한 번쯤은 이 임계점이 거의 다 다가와서 곧 될 거다. 네. 곧 된다기보다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는 네. 그 큰 지점이 분명히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영화를 보고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막 물밀듯이 그 신청들이 올 것 같기도 한데 부모 모임에 참가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그럼 이제 서울에서만 현재는 하고 계신데 이제 좀 전국 각지에서 또 모임을 개최하거나 뭐 그러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저희가 원래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지역 모임이라고 해갖고 나비님도 대전에서 그때 오셨듯이 지역을 네네. 이제 공평하게 좀 돌아가면서 모임을 이제 저희가 가서 거기서 했던 거죠. 서울 네, 모임을 네, 네. 대신해서.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그 어떤 지역 간 이동이 힘들어졌고 네, 네, 네. 해가지고 2년을 못 하다가 작년 말쯤에 이제 영화가 나오면서 저희 영화에 나오는 저희 성준 씨 어머님이 네네. 지금 닉네임은 열린문으로 쓰시는데 그 열린문님이 주축이 되고 부산 쪽에 두 분 더 되게 적극적이신 부모님들이 나타났어요. 예, 네네네. 그래서 이 세 분은 저희랑 각각 알고 이 세 분을 함께 모아주는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난주에 워크샵 겸 부산을 가가지고 그 준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 다 가고 해서 한 15명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발족식처럼 그쵸.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2월부터 셋째 주 일요일로 셋째 주 해가지고 일요일. 매월 이제 매달 하겠다고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부산에서 또 이미 활동하는 어떤 키역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문화 네네. 커뮤니티 홍해당인가 해가지고 네네. 그 홍해당 사무실에서 잠정 진행하는 걸로 해서 날짜, 시간, 장소가 나왔으니 와. 시작이 되겠죠. 아, 네, 멤버가 일단 기본 4명은 지금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사자들도 좀 오시고 네. 하면 그래서 그 저희가 영남 지역 모임으로 영남 지역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남도 하나 만들고 네. 충청, 충청도, 중부도 강원. 하나 만들고 네.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죠. 네네. 그래서 이게 시작이니까 이게 잘 되면 네, 또 내년 내후년에 계속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질 네. 수 있지 않을까.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저희- 맞아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엄마도 지금 지방에 계신데 네.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나가고 싶으시다고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왔다 갔다가 좀 불편하니까 맞아요. 계속 스케줄이 맞춰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예. 지방에 일단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만나서 얘기하고 마음이 이어지면 네. 힘도 생기고 네, 네. 또 본인의 삶도 좀 바뀌거니와 세상도 좀 바뀔 것 같아요. 부모들이 나선다는 게 되게 사람들한테는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유교나라. 맞아요. 그런 부모들이 거 있어요.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그러니까 먹히는? 부모의 말이 좀 먹히는 싹 네. 달갑지는 않지만 이용은 좀 할 것은 또 하고 네. 빨리 이용하고 세상을 바꿔버려요.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용을 해먹고 네. 근데 확실히 저도 제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어디시죠? 저는 원래 고향은 창원인데
학교 때문에 20살 때부터 계속 부산에 살아가지고 이제 부산 쪽에 저희 인맥들이라는 게 다 쭉 있는데 저는 작년 4월에 이제 처음 올라왔거든요. 이직을 하면서. 네. 근데 그 지방에 있는 그 퀴어분들이 서울로 오고 싶어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뭔가 네, 커뮤니티가 사실 진짜 잘 없어요. 지방에는 그냥 뭐 노는 거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제 사실 놀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내가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좋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부모 모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퀴어 당사자끼리 모임을 어떻게 보면은 모임이랑 또 다른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산에 생기면은 진짜 확실히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좀 뭔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제가 커밍아웃을 되게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모임에 만약에 계속 정기적으로 되면은 진짜 부모님이랑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이번 드는 2월에 모임 한다고 했더니 창원에 어떤 어머님이 자기 오겠다고 진짜 우리 카톡방에 계신 신청 벌써 하셨던데 이번에 그럼 그 부산도 한 20명 정도인가요? 아니 시작이니까 사실 최소 지금 4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3분 계시고 오신다고 하신 분. 예, 예전에 저희 행성에서 활동하던 또 활동가가 부산에 계신 분이 있어서 그분이 거의 주축 이제 사회 보시면서 하신데 그 한 분 한 4분 5명 정도가 시작일 수 있겠네요. 당분간은 또 저희가 가서 저희가 또 한두 명 또 내려가기로 했고. 예. 근데 뭐 그렇게 작게 시작하면 더 좋죠. 서로 자기 얘기도 많이. 숫자가 많으면 얘기할 시간이 적어요. 근데 숫자가 적으면 발언권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네. 조만간 한번. 근데 그 장소에 사실 오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모님 입장에선 용기가 필요하지만 용기를 충분히 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진짜 그 공간에 가면 내가 느끼는 외로운 고립감 이런 게 진짜 없거든요. 저도 커밍아웃 처음 받았을 때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나만 약간 남들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 얘기를 어떻게 누구랑 나누지?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너무 편하고 이제 너무 이제 저희는 제가 지금 5년 6년 되니까 세상 사회에서 만난 어떤 친구들보다도 저희 여기 이 모임이 너무 편한 거예요. 저희는 사실 나이 차이도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40대부터 70대까지 있으니까. 네. 근데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존칭어를 잘 쓰고 하니까 그냥 항상 나이를 잊어버리고 그냥 친구 같은 동등한 관계로 인식이 되니까 또 다른 훨씬 특별함이 좋더라고요. 있죠. 네. 친구들도 정말 그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고 전폭적으로 무엇이든 해주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에 대한 깊은 우정과 뭐 환대도 물론 있지만 그거하고 또 다르게 이 성소수자 부모들끼리 만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똑같은 저기에서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되게 편안하고 그런 부분에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뭐 같은 자리에서 동감해서 더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게 있죠. 저희들이 이제 같은 지향성 있는 친구들 만나서 느끼는 동질감 그런 거랑 맞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고립감 얘기해 주신 게 진짜 딱 저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처음 게이라는 걸 자각하는 순간에 느꼈던 그거였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고립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없다는 거. 나만. 그렇죠. 확실히 그때 이제 그 구간이 저는 사실 힘들었던 시간이 되게 짧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 만나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좀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사자들이 많이 모습을 드러내는 게 훨씬 조금 세상을 더 빨리 바꿀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세상이 또 거꾸로 드러냈을 때 힘드니까 못 드러내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뭔가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어떤 틀에 맞춰 살아왔잖아요. 네네. 때 되면 또 뭐 어느 시간이 되면 뭘 해야 되고 마치 어떤 침대에다가 사람 키를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은 사람에 맞게 침대를 맞추는 게 맞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살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그런 본능을 어떻게 보면 억눌리고 살아왔던 거죠. 남들 하는 만큼 다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못 살았는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내가 자기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 힘을 얻고 그러게 더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당당하게 그 나와 같은 지향이라든가 어떤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만나는 게 당연한 거죠.
본능인 거죠,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질문 2가지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결을 좀 바꿔서 두 분 모두 각자 직장에서 이제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소위 말하는 워킹맘이신데 사실 아직 힘들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워킹맘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해야 되는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시선도 많고 한데 그런 사회 워킹맘들한테 좀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워킹맘 혹은 여성들에게 네. 자기 목소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내가 뭘 그런 아이 키우면서 힘들다든가 어떤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너만 이렇게 나약한 소리해라라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네.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저는 소방관이라서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뭐든 힘든 얘기, 아픈 얘기, 약한 얘기를 하면 네. 공격받거나 네. 지지받지 못한다는 그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사회적인 본능이죠. 네. 네.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는 지속되고 해석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존중받지 못하니까 그게 계속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개인과 네. 그 집단이.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목소리를 냈을 때 누군가가 공격하거나 뭐라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 공격이 옳은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친구를 찾는 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저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모든 사람들 그렇겠지만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워킹맘이라든가 성소수라든가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에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자기 목소리를 내고 연대할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게 중요해요. 네. 그걸 못하게 막는 사람이 누구냐? 그 약한 소리 하지 말아라. 네 개인의 목소리 내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기보다는 네가 그것을 네 개인의 능력으로 극복할 생각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 그런 어떤 사회 문화를 경계하고 내 목소리를 내고 나의 약함 표출하고 네. 연대할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와 연대. 저는 사실 제가 워킹맘으로 살던 지금은 사실 워킹맘이라 하기에는 맘의 역할을 별로 안 해가지고 그냥 워킹걸? 우먼. 워킹우먼. 아 이것도 너무 저기 성차별적인데. 휴먼. 어쨌든 네. 그 워킹맘 시절 역할을 한창 할 때 네, 애들이 네. 어리고 그게 한 뭐 20년 전, 30년 전이긴 한데 그때 되게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워킹맘들이 이 사회적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스라이팅을 빨리 벗어나라.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걸 한창 당하던 시절이니까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엄마 역할도 잘해야 되고 회사에서 일도 잘해야 네. 되고 며느리 역할도 잘해야 되고 부인 맞아요. 역할도 잘해야 되고 네. 뭐 아니면 딸로서의 역할도 잘해야 되고 이런 역할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여성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맞아요. 그걸 너네가 무리 없이 해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때 한창 워킹맘 할 때는 또 애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 맞아요. 네. 모유 수유를 해야 된다. 뭐 되게 그런 억압이 많았어요. 여성들에게.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오면서 유튜브에서 보니까 무슨 저기 유키즈의 서울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나와서 네, 한 네. 얘기가 저는 그걸 보면서 나 이런 생각 했었는데 근데 그게 그거더라고요. 산모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는 순간 여성의 초점이 하나도 없어지고 애기한테만 애기 맞아요. 초점을 맞아요. 맞추고 그렇죠. 엄마, 애기. 자꾸 여성 보고 안정을 취해야 취해야 된다. 되는 근데 하지만 그건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대요. 아 그래요? 네. 태교도 그렇고. 임신 태교도 초기에. 전혀 근거가 아, 아무 진짜요? 근거도 없고, 예, 그러면서 오히려 가만 누워 있으면 근육 빠지고 덜 건강. 되게 안 좋다. 예, 안 좋은 산모에겐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왜 여성의 산모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안 쓰냐면서 되게 의사 선생님 그 얘기를 하니까 네. 나 그 생각 했거든요. 저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한 게 아이한테도 전달될 거야 이런 생각 예전에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네. 그런 가스라이팅을 되게 많이 하던 시절에 그때 그래도 좀 저는
성향 자체가 이거 약간 가스라이팅이다. 난 이렇게 살지 않겠어 하고 제가 좀 빨리 헤어나긴 했던 것 같아요. 한 10년은 가스라이팅 당하면 좀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애들 어릴 때 막 이 역할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막 네, 그러면서 직장 다니는 거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어요. 네, 애를 시어머니가 보살펴 줬는데 그래서 막 진짜 쉬는 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애들하고 막 무조건 놀아주고 이런 거에 대한 그게 되게 심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다 가스라이팅이었고 어쨌든 나는 내 삶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아이들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은 거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도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깨닫고 그 이후부터는 좀 저를 많이 찾았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셔서 나의 행복을 찾아가고 사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저는 이제 어쨌든 시스젠더 이성애자니까 시스젠더 이성애자로서 살 때 어떤 내 가정 내에서도 나를 찾는 게 되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꼭 찾아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청취자분들 중에 또 헤테로분들도 있고 굉장히 폭이 넓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여쭤봤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 출연해주신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또 이 방송을 예주님과 한결님이 또 들으시겠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들으실 텐데 그분들께도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마이크를 좋아해요. 저는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방도 좋아하고 노래방이 아닌 곳에서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얘기를 하니까 참 재밌었고요. 이 경험 자체가 그냥 즐겁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항상 오늘도 다 게이분들이시잖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이 게이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 굉장히 호감을 받는 이 느낌이 굉장히 행복해요. 우리 게이들이 날 다 좋아해 주겠지? 뭐 이런 생각?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예준이하고도 얘기하면서 느끼지만 항상 되게 얘기를 하면 수다 떨듯이 되게 재밌게 잘 되는 그런 느낌들. 우리가 오디오가 안 비잖아요. 이런 걸 여기서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편안하고 재밌게 방송을 했고 예준이가 나중에 들으면은 무슨 얘기를 해줘야 좋아하려나. 예준이가 지금 군대에 있어가지고 엊그제 또 혹한기 훈련이라고. 아이고. 다 아시는구나.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상상만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면회 가서 살짝 들었더니 좀 힘들겠더라고요. 추운데 그 약간 야영하면서 맞아요. 한 5일 정도. 그래서 상상만 해도 세상에. 지민님하고 맨날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나라에서 데려가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맨날 그러면서 둘이 진짜 그러고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사히 진짜 건강하게 안 다치고 좀 끝날 때까지 올해 말까지 하면 끝나니까 무사히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고 예준이가 군대 가면서 사실 조금 늘 오픈리로 살다가 다시 이제 벽장으로 들어간 생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좀 마음이 다치지 않고 정신도 건강하게 정신 건강, 몸 건강 잘 추스리면서 끝내주기를 저는 늘 마음속으로 빌고 있습니다. 무사히 전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게이들에게 환대를 받는 게이 엄마를 보니 트랜스젠더 엄마 서운하다. 아이고 트랜스젠더 팟캐스트를 가든가 빨리 찾아봐. 많지 않아? 많을걸? 유튜브 채널도 많으시던데 빨리 거기 섭외해달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빨리 섭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뭐 지향이나 정체성이나 뭐 외국에서 한 60몇 가지 얘기하는데 실은 사람 인구 수만큼 정체성이나 지형이 있어도 상관이 없죠. 자꾸 어떤 범주로 나눠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그 당사자가 아니라 남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지형이든 뭐 정체성이든 다 이렇게 어느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정말 좋았고요.
오늘 분위기 정말 우리 비비아님하고 저하고 맨날 며칠 이렇게 붙어 있어도 재밌거든요. 거의 그 분위기에서 제가 맨날 군산 수혜라고 놀리고 거의 그 이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얘기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고 재밌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결이 그리- 같은 경우 아니. 한결이가 최근에 제가 이제 서울에 네. 이 노조, 제가 소방 노조 위원장인데 네, 네. 전임을 하고 올라와 있는 까닭에 저희 네네. 강아지 아이고. 우리 16년 된 우리 강아지가 지금 아이고 노견이구나. 네. 노견이시죠. 네. 저희 한결이가 지금 데리고 있어요. 또 제가 음. 늘 바쁘니까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한결이가 데리고 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여기저기가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쵸. 아이고. 네. 그래서 저희 한결이가 계속 병원을 좀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자꾸 좀 속상해하고 안쓰러워하고 하니까 한결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마음 쓰지 말고 카드만 써. 너무 말씀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실은 힘들고 사는 게 조금 힘들고 어렵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반려동물 케어하기도 힘들고 어쨌든 강아지가 반려동물이 아프면 같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우울해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좀 자기가 힘이 되어야 돌볼 수 있고 그러는데 한결이하고 한결이 친구들이 되게 많이 저희 노견을 많이 돌봐주고 있고 저한테 마음 쓰지 말고 그냥 카드나 써 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되게 반갑고 고마운 오히려.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나오고 나서 한결이와 저와 뭐 평소에 뭐 사랑해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사이지만 한 번도 안 했지만 지금도 한마디 하세요 이번 차례. 그런 얘기는 절대 못 한다. 하지만 느낌에 되게 많이 좋은 것 같고 이거 좀 어때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간중간 이러저러한 이벤트가 있을 때 저희 아이가 저한테 영화 나오고 나서 좀 많이 편안해지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둘이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그 얘기 들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두 분의 관계가 더 끈끈해졌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두루두루. 그래서 한결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 못하지만 애쓰고 있다. 네. 잘하고 있지 우리? 이미 하신 것 같아요. 방금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절대 못한다면서 하셨어요. 저 한마디 더 할 거 있어요. 네네네. 사실 이런 그 게이분들이 팟캐스트 하시고 네. 뭐 요즘은 성소수자 유튜브 채널들도 많고 네. 또 게이분들도 저것도 유튜브 채널도 많더라고요. 네, 제가 네, 막 네. 보면서 되게 흐뭇한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본인들의 목소리를 자꾸 낸다는 거는 본인들 스스로 굉장히 뭔가 좀 단단해져 가고 있다는 표시니까 그래서 이런 그 방송 만들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후원을 또 해주셔가지고 이 방송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후원 회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부모 모임도 많이 후원해주시고 네. 부모님도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고 싶었던 후원 해달라는 멘트를 대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주 센스가. 네. 아니 안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좀 연말 연시라 그런가 다들 돈 쓰실 곳이 많으셔서 그런지 후원이 갑자기 좀 끊겼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 좀 속이 탔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던 찰나에 네. 그래도 한두 분 다시 보내주시면서 네. 너무 감사하다 이랬는데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계기로 후원 회원이 늘면 참 아 좋겠네요. 그럼 너무 너무 좋죠.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개피방 후원 많이 해주십시오. 많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부탁드려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나와주시면 저희는 너무 영광이죠, 진짜. 저희 또 나오고 싶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부모 모임도 많이 후원해 주세요. 네. 네. 이렇게 3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네. 사실 중간중간 못 드린 질문들이 좀 많은데 뭐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나중에 또 모실 기회가 있기를 네. 바라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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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럼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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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